처음에 제가 파이토치를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솔트를 할 때 토치점 솔트 이렇게 해놓고 A를 넘겨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A에다가 대고 점 솔트를 통해서 솔팅을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차이냐면 기능은 같은데, 자, 랜드 이런 것들 이제 넘파에서 많이 봤잖아요. N은 뭐의 약자입니까? 노말의 N입니다. 노말은 뭔데요? 가우시안 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정규 분포. 가우시안은 가우시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짜리인 게 디폴트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녀석을 삼행삼렬로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요 각각의 값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녀석들인 겁니다. 그냥 랜드는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인데 0에서 1 사이 유니폼이다. 0부터 1 사이의 값이 만들어지는 모습. 프린트 A랑 B를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랜드 만들어 놓고 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볼 건데 앱솔루트 하는 거 있고요. 스퀘어루트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이렇게 해주면 익스포넨셜 여기에 값을 올려주는 겁니다. 3행삼렬이니까 이렇게 모든 값들을 각각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는 그 결과물이 여기 나오고요. 앱수를 취한 다음에 로그를 취한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취하고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하고 뭐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이 로그는 자연 로그라서 이게 날라가겠죠. 로그인데 자연 로그니까 2 이렇게 돼 있고 2 그 다음에 뭐 1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거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자연 로그인지 상용 로그인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그래서 1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파이토치는 약간 엄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엄격하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를 쓸 때 그 함수 속에는 반드시 토치 형태로 만들어진 그 텐서형의 변수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에러가 뜹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냥 1을 넣으면 인티저가 들어가는 셈이죠. 에러가 뜹니다. 인풋은 must be 텐서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텐서형의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이 함수를 통과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로그10은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용 로그가 맞고요. 그래서 로그10에 10 해주면 1 나오겠고, 로그 2 해주면 또 1 나오겠고, 라운드 그럼 반올림이 되는데 데시멀 해주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도록 반올림 해주는 모습. 그다음에 플로어 하면 내림, 실링 하면 천장이라는 뜻입니다. 올림이라는 뜻이요. 이건 바닥, 이건 천장. 그래서 내림, 올림 각각의 값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다 들어가 있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텐서형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6분의 파이, 뭐 3분의 파이, 뭐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할 때 토치 텐서 이렇게 바꿔줘서 집어넣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토치점 파이가 이 플롯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치 텐서가 아니라서 요놈에다 대고 또 토치 텐서로 묶어준, 그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인티저잖아요. 그리고 얘는 텐서형이겠죠. 텐서형 나누기 인티저 이렇게 하면 연산 잘 되고요. 그 결과물의 타입도 텐서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런 주석도 남겨놨고요. 토치점 난 이게 가끔 보이는데요. 이놈이 뭐냐면 not a number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로그 속에 뭐 마이너스 이런 거 집어넣으면 이런 게 뜨면서 에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끔 보고 갸우뚱할 때가 있거든요. 뭐 모델을 통과시켰는데 난이 튀어나와.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이즈 난 이렇게 해서 어디에 난이 발생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 이즈 인프는 인피니트가 어디인지, 토치 인프는 인피니티를 나타내고요. 그걸 찾는 이즈 인프라는 게 있다. 그 정도입니다. 자, 맥스, 민, 아그맥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는 이 삼행차열 중에 가장 큰 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인덱스도 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리스트 타임 맥스 이렇게 해놓고 밸류와 인데이시스 이렇게 나와요. dim0 이렇게 해주면, 자, 잘 보십시오. 0번째 디멘전은 3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째 디멘전은 4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차원, 1번째 차원, 그게 dim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를 할 때 디멘전을 이렇게 같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딱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dim0 이렇게 돼 있으면 요 0번째 차원, 요 3개죠. 3개. 이 3개 숫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3개 중에 큰 놈이 누구냐를 비교를 해서 한 놈을 뽑는 겁니다. 그러므로 4개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다시 dim0은 0번째 디멘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맥스를 뽑는 겁니다. 즉 3개의 숫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4개 각각에 대해서 이 3개 숫자를 비교해서 하나를 뽑은 거니까 결과물은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로 그 쉐입이 결판이 나요. 이거를 처음에는 저가 뭐 가로 방향의 비교다, 세로 방향의 비교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더라고요. 그게 더 오히려 헷갈리고, 가로 세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dim0이면 요거 3개에 대해서 비교다, dim1이면 4개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 놈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뽑을 때 그 몇 번째 놈이 가장 큰지도 알려줘요. 그게 인다이시스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가 있을 때 dim0 그러면 세 개 숫자에 대해서 비교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dim0은 세로로 비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가로 세로 헷갈려서 안 된다 했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세 개에 대해서 비교니까 이 중에 가장 큰 놈 골라. 이놈입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놈 골라. 요놈입니다. 여기 있죠. 이 중에 가장 큰 놈 골라. 요놈입니다. 이렇게 와 있죠. 이 중에 가장 큰 놈 골라. 요놈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 자, 그리고 인다이시스에는 그 몇 번째 놈인데 그 놈들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놈 중에 0번째, 1번째, 2번째 중에 0번째 놈이 가장 컸어. 0번째, 1번째, 2번째 중에 2번째 놈이 가장 컸어. 0번째, 1번째, 2번째 중에 1번째 놈이 가장 컸어. 0번째, 1번째, 2번째 중에 2번째 놈이 가장 컸어. 요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킵딤이라는 게 있는데 봐봐요. dim1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im1은 4개에 대해서 비교죠. 4개에 대해서 비교. 그럼 이렇게 4개 숫자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고 이렇게 4개 숫자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고 이렇게 4개 숫자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네. 그렇게 해서 가장 큰 놈을 뽑는 거네. 그 결과물은 값이 3개인 거예요. 요 중에서 가장 큰 놈 골라서 요 놈이니까 하나. 요 놈 중에서 가장 큰 놈 골랐으니까 요 놈이니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가장 큰 놈 골랐으니까 요 놈이니까 또 하나. 그래서 3개입니다. 3개. 근데 그 놈이 그냥 쉐입이 그냥 3짜리로 돼버려요. 쉐입이 그냥 3이죠. 1차원 텐서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비교했으니까 삼행일렬로 만들어주면 안 될까? 삼행일렬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필요한 일이 있을 텐데 그때는 킵딤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킵딤을 해주면 세로 방향으로 비교하면은 1행 4열짜리로 만들어주고요. dim1로 비교할 때는 이렇게 짭으로 시킨다고 생각해보시죠. 이쪽 방향으로 짭으로 시켜. 그래서 3행 1열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 그게 킵딤의 역할입니다. 자, 민도 마찬가지고요. 아그맥스는 뭐냐면 가장 큰 놈이 존재하는 그 인덱스, 그게 아그맥스입니다. 물론 그냥 맥스를 해도 밸류와 함께 인다이시스가 튀어나오는데요. 인다이시스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는 아그맥스를 사용하셔라. 요겁니다. 그래서 아그맥스 A 이렇게 해주면은 요 12개의 숫자, 12개 숫자 중에서 가장 큰 놈을 골라요. 그 고를 때 가로로 이렇게 쭉 세는 겁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그래서 결과물이고 11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아그맥스를 하는데 dim0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 개에서 비교해서 인덱스 줘라. 그러니까 0, 2, 1, 2 나오겠죠. 동일하게. 여기는 333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킵딤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솔트 해보는 건데 이제 dim0 그러니까 6개의 숫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 솔티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름 차순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내림 차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집중 중요한 거 나와요. 자, 처음에 제가 파이토치를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솔트를 할 때 토치점 솔트 이렇게 해놓고 A를 넘겨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A에다가 대고 점 솔트를 통해서 솔팅을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차이냐면 기능은 같은데 그 함수의 위치가 다른 것 뿐이에요. 이 토치점 솔트는 그 토치라는 라이브러리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솔트라는 함수를 콜 해가지고 요 A를 솔팅을 한 거고요. 이 A점 솔트는 뭐예요? 우리가 클래스 배울 때 배웠죠? A점 솔트 그러면은 A라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라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여러분들 그 차이를 깨우치셨기 때문에 그냥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치에는 있지만 인스턴스에는 없는 그런 함수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 뭔지까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다 구현이 되어 있진 않을 거예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존재하면은 좀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이게 어떤 뭔가 그냥 느낌적으로 같은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계시면은 여기에는 있고 여기는 없을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A점 솔트니까 A에다 대고 솔팅을 한다라는 건 자명하고요. 그래서 A를 넘겨줄 일은 없겠죠. 그러므로 딥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센딩 이것도 이런 식으로 디센딩 뭐 줄 수가 있는데요. 디센딩 2로 이렇게 하니까 내림 차순으로 정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약을 하자면 토치점 맥스 이렇게 해놓고 최대값을 찾는 사람도 있고 A점 맥스 이렇게 해도 똑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짧으니까 요거를 선호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요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가지 표현들로 코드가 짜여져 있으니 혹시나 이렇게 달라진 걸 봤을 때 뭐지 이건 이렇게 하실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점점으로 가면은 점점점 거리면서 이게 뭔가 좀 보기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섞었어요. 맥스를 하고 난 놈에다가 함수를 걸고 싶을 때 이게 점점 거리면은 좀 예쁘지 않더라고요. 점 어쩌고 하고 점 민하고 뭐 점 어쩌고 점 솔트 뭐 이렇게 이어서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조금 뭔가 주렁주렁 거려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메서드로 한번 콜하면 그 뒤에는 또 토치 안에 있는 걸 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특이하게 갑니다. 이건 뭐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뭐 통계치를 내는 겁니다. sum 있고요, mean 있고요, standard deviation 있습니다. 그리고 keepin도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점sum, 점min, 점std 이런 식으로 구하는 사람도 많다.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겸 했고요. 그래서 뭐 점max, 점apps, 점스퀘어루트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배운 녀석들 있잖아요. 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래 엔간한 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는 리쉐입이 또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일단은 랜드 인트는 이건 그냥 이 리쉐입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곁다리로 넣은 건데요. 1에서 5 미만의 정수를 랜덤하게 정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개 짜리의 그 쉐입을 가지는 녀석을 만들어 줘.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A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A.점 쉐입 해보면 1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다 대고 리쉐입이라는 것은 쉐입을 말 그대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를 여기다가 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2행 3열짜리 두 개인 형태로 이 12개의 숫자를 배열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열된 결과가 여기 있는데요.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2행 3열짜리가 두 개 있다. 이게 그냥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순서대로 뚝뚝 뜯어서 가져갑니다. 앞에서부터 2, 3, 3 여기 있고요. 1, 1, 2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4, 4, 4 여기 있고요. 2, 1, 3 여기 있고요. 그렇게 해서 쉐입 2, 2, 3짜리인 녀석으로 리쉐입을 해줬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뭘 주의해야겠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12가 돼야겠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 4로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6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2,6 이런 식으로 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1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 뭐 상관없어요. 1은 몇 개 있어도 괜찮겠죠?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차원만 늘어나는 거고. 일단은 어레인지로 20개 숫자 0부터 19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프린트 해보니까 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리쉐입 할 때는 당연히 숫자 개수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4,5 그러면은 4 곱하기 5가 20이니까 잘 만들어질 거고요. 4행 5열짜리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이 4개가 됐고요. 열이 5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번째 뭐 이런 거가 이건 아니고요. 리쉐입 안에 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으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알아서 채워줘라는 뜻입니다. 알아서 채워줘. 사행이 되도록 하고 열은 알아서 채워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행 어쩌고 열이 되려면 5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20개니까요. 그래서 4, 마이너스 1 돼 있으면은 4,5짜리로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2,5,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5, 어쩌고 열짜리 그 행열을 두 개로 만들어줘. 그러면 2 곱하기 5가 10이고 그러면은 20이 되려면 2가 돼야겠죠. 그래서 5행 2열짜리가 두 개인 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도 되겠죠. 2, 마이너스 1,5 그러면 여기 사이에 2로 채워주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쉐입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이런 식의 코드를 좀 자주 보시게 될 텐데요. 뭐 당황하지 마시고 마찬가지 1행이 되도록 해라. 1행 어쩌고 열이다. 그럼 뭐예요? 1행짜리로 쭉쭉 펴란 얘기예요. 1, 20이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열 벡터로 20,1 20행 1열짜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쉐입의 하나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을 하는 건데요. 1, 2, 3, 2, 1 이렇게 있고 이 두 벡터를 내적하라 그러면 내적이 뭡니까 그냥? 내적은 그냥 각각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자, 1, 2, 3, 2, 2, 1 내적 그러면 각각 곱하는 거죠. 1 곱하기 2, 2 곱하기 2, 3 곱하기 1 해서 다 더하는 게 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3, 9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할까? A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각각 곱하잖아요. 그 각각 곱한 거. 그대로 썸. 뭐 이렇게 구해도 돼요. 상관없고요. 근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리쉐입을 일단 해서 둘 다 이런 벡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3행 1열짜리 벡터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즈라던가 펠뮤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골뱅이 곱슬을 이용해서 내적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적은 보통 이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1, 2, 3, 2, 1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드르륵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9가 또 마찬가지 나오게 되거든요. 벡터는 일단 열 벡터가 기본이에요. 선형대수학에서. 그래서 일단 열 벡터인 놈에 대해서
얘가 A 벡터, 얘가 B 벡터면 A 트랜스포즈 B 이런 식으로 내적을 많이들 나타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거의 의미는 이 디멘전이랑 요 디멘전이랑 서로 자리 바꾸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1번째 디멘전이랑 0번째 디멘전은 서로 자리 바꾸라. 1번째 디멘은 1, 0번째 디멘은 3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리 바꾸니까 1,3이 되도록 자리 서로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1행 3열 즉 이렇게 똑똑똑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골뱅이 곱해주면은 똑똑똑 있으니까 또르륵 또르륵 9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고요. 펄뮤시라는 거 요 놈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요 놈도 비슷하게 하는 건데 얘는 자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0번째는 몇 번째 놈 오게 할래? 그리고 1번째는 몇 번째 놈 오게 할래? 요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1, 여기에 0이라면 0번째는 1번째 놈을 1번째는 0번째 놈을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0번째는 1번째 놈이 1번째는 0번째 놈이 들어오면서 마찬가지 1행 3열이 되고요. 골뱅이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3차원이면은 이 둘이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고요. 근데 그냥 트랜스포즈 A.T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메서드도 있어요. 그래서 A.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봤고 자, 그다음에 3차원 행렬입니다. 4,3,6입니다. 요 놈에 대해서 펄뮤시를 걸어주면 자, 얘는 뭐겠어요? 0번째에는 몇 번째 놈 데리고 올까? 1번째에는 몇 번째 놈 데리고 올까? 2번째에는 몇 번째 놈 데리고 올까? 라고 했을 때 자, 436입니다. 원래 021이고 436, 021, 436. 자, 436짜리를 펄뮤스를 주는데 이렇게 021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0번째에는 0번째 놈을 가져오래요. 그대로라는 뜻이죠. 021 말고 1, 2, 0으로 합시다. 다이나믹하게 섞기 위해서요. 이렇게. 자, 그러면 0번째는 1번째 놈이 1번째는 2번째 놈이 그리고 2번째는 0번째 놈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쉐입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3,6,4가 되겠습니다. 근데 펄뮤스는 자 들어보시죠. 3차원에 대해서는 서로 자리 바꾸기밖에 안 돼요. 야바위 하듯이 서로 자리 바꾸기만 됩니다. 그래서 2,1 그러면 2번째랑 1번째 서로 자리 바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는 그대로고 여기 둘이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6, 3 이렇게요. 그러면은 1,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번째, 2번째 서로 자리 바꾸는 거니까 똑같을라나? 맞습니다. 똑같이 4, 6, 3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트랜스포즈는 뭐 2,1로 하든 1,2로 하든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서로 자리 바꾸는 기능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되게 차원이 많을 때 여기 디멘전에 대해서는 다 선택하고 싶을 때 이게 땡땡 컴마 땡땡 컴마 땡땡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표현하는 코드도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 디멘전 전부 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앞에 건 다 데리고 온다는 뜻이니까 그냥 점점점 이렇게 해놓으면은 알아서 요거랑 똑같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그냥 좀 축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비효율적인 거를 좀 싫어해요.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좀 축약된 표현도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고요. 심지어 이렇게 가운데 껴있는 것도 모호성만 없으면은 이게 잘 알아서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골. 딥러닝에서 되게 단골로 쓰이는 녀석인데요. 바로 캣입니다. 고양이는 아니고요. 컨캐터네이션의 약자인데요. 컨캐터네이션은 뭐냐면 뭐 갖다 쌓는다는 뜻이에요. 순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벡터가 있으면은 이 벡터를 이렇게 쭉 가로로 쌓는다던가 뭐 세로로 쌓는다던가 뭐 깊이축으로 쌓는다던가 이런 거 할 때 이 컨캐터네이션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캐터네이션의 약자를 따서 캣이라고 합니다. 도구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을 거예요. 나간 거 아니야? 나갔다. 바로 이 개그 듣고 자, 한 10명 줄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수 제로스 이렇게 3,4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V스택, H스택부터 배울게요. V스택, H스택은 캣만큼 많이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V스택은 벌티컬리 스택입니다. 세로 방향으로 쌓는다라는 얘기고 호리존탈은 뭐겠어요? 가로 방향으로 쌓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A, B 이렇게 놓고 D, A, B 이렇게 놓고 V스택, H스택 해보니까 C는 확실히 세로로 쌓였고요. D는 확실히 가로로 쌓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캣은 요게 조금 더 일반화된 녀석인데요. 이렇게 A, B 이렇게 해놓고 dim 0 주면은 0번째 차원에 대해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3,4짜리를 0번째 차원에 대해서 쌓는 거니까 6,4가 되고요. 즉 벌티컬리 스택 해버린 거죠. 그다음에 1 이렇게 해주면은 dim 1에 대해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이 됩니다. 즉 이렇게 가로로 쌓여서 호리존탈 스택이 되는 모양. 그래서 저는 캣을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저 고양이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V 스택, H 스택 있는데 뭐 캣이 있으니 그냥 캣만 쓰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V 스택, H 스택은 조금 킹 받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3차원일 때 조금 킹 받아요. 자, 2, 3,4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V 스택, H 스택 해보면 에러가 뜨진 않습니다. 잘 뭔가 실행이 되는데요. 2, 3, 4짜리 하나, 그 다음에 2, 3, 4짜리 하나 이렇게 있는데 V 스택, 뭐 세로 방향으로 쌓인 것 같이 보여요. 자, 근데 H 스택 볼까? H 스택 D 결과만 보니까 뭐지? 얘야말로 세로처럼 보여요. 세로로 쌓인 것처럼. 그죠? 뭔가 독특하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이게 V 스택은 그냥 0번째 차원에 대해서 스택하는 거고 H 스택은 1번째 차원에서 스택하는 걸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냥 0번째 차원이라 그러면 자, 0번째에 대해서 캣하는 거예요. 4, 3,4. 그 H는 여기에 대해서 스택해주는 거니까 2, 6,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뭔가 새로 쌓인 것 같고 얘도 뭔가 새로 쌓인 것 같고 그래갖고 조금 헷갈리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캣을 쓰십시오. V스택, H스택 헷갈리니까 괜히 이제 벌티컬, 호리존탈 이렇게 하니까 뭔가 벌티컬은 이 세로로 쌓일 것 같고 호리존탈은 가로로 쌓일 것 같고 이러한 인식이 좀 떠오르다 보니 2차원 행렬일 때는 이거 쓰시는 거 괜찮은데 3차원부터는 V랑 H는 뭐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퀴즈와 언스퀴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퀴즈는요, 이렇게 쓸모없는 차원이랄까요? 이렇게 일자리 차원을 없애주는 겁니다. 스퀴즈가 뭐예요? 쥐어 짠다는 뜻이죠. 쥐어 짠다는 뜻. 쫙 짜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는 다 사라지고 3,4만 남았다. 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딱 정해서 없앨 수도 있어요. 0, 그리고 2, 그 다음에 4, 5번째 있는 일자리 없애달라. 물론 여기 있는 거를 없애달라 그러면 못 없애요. 그래서 그놈을 이 4, 5에 해당되는 1을 없애달라. 요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스퀴즈는 뭘까요? 언스퀴즈는 반대로 어떤 가상의 차원이랄까요? 하나의 그 차원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늘려줍니다. 그래서 3,4짜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dim0 주고 언스퀴즈 해주면은 이렇게 1, 3, 4가 나오고요. 1에다가 주면은 요 사이죠. 요 사이. 그래서 3, 1, 4가 되고요. 2 해주면은 3, 4, 1이 됩니다. 여기에 없는 차원이 하나 생기니까요. 뭐 리쉐이브로 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됩니다. 1, 3, 4, 3, 1, 4, 3, 4 이렇게 해도 되시는데 그치만 조금 아쉬운 점은 내가 그러면 나머지 차원도 다 써줘야 돼. 이거 나중에 막 다 변수명 쓸 텐데 그럼 좀 기다려지겠죠. 그래서 언스퀴즈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활용처가 뭐냐 하면 요겁니다. 삼행사열자리가 두 개 있다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삼행사열자리 이 두 개를 DP축으로 쌓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뒤쪽으로 쌓는 거예요. 이 뒤쪽으로 쌓이는 이 그림은 삼행사열자리가 두 개 있다 그래서 앞에 추가된다 그래서 삼행사열자리 두 개 있다라는 것은 앞에 추가한다. 그래서 2 이렇게요. 2, 3,4가 되게끔 하려면 그냥 캣이나 뭐 V스택, H스택으로는 못합니다. 일단 앞서서 언스퀴즈를 해줘야만 돼요. 언스퀴즈를 했어서 1, 3,4짜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dim0 줘가지고 둘 다. 그 다음에 dim0에다 대고 캣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쌓는 거니까 2, 3,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V스택도 아니고 H스택도 아니고 캣도 아닌 그냥 스택도 있습니다. 이거는 언스퀴즈 없이도 하는 방법이에요. 언스퀴즈 없이 이 3,4짜리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2, 3,4를 만드는 그런 녀석이 스택이 되겠습니다. 차원을 추가해서 쌓아주는 녀석이고요. 근데 차원을 추가해서 쌓다 보니 A랑 B의 쉐입이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컨캣은 쌓을 차원의 2회 차원만 맞으면 되는, 예를 들어서 2, 예를 들어서 5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컨캣에서 7, 3,4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스택은 그냥 에러가 떠요. 왜냐하면 얘는 아예 동일한 이 두 녀석에 대해서, 완전히 동일한 두 녀석에 대해서 차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앞에 뭐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쌓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3, 4가 안 맞으면 아예 쌓을 수가 없겠죠. 3, 4 그 다음에 2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요게 서로가 안 맞으면은 쌓을 수가 없겠죠. 아예 그런 뭐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캣이 좀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뭐 얘가 알아서 차원을 추가하고 이런 것보다 내가 알아서 컨트롤하는 게 편하니까 내가 언스퀴즈를 통해서 차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캣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정도고요. 이제 마지막 셀입니다. 자, 이렇게 1, 2, 3, 4 2차원 행렬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해볼게요. A랑 똑같은 B라는 녀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프린트 B를 해보면 당연히 똑같은
b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기다 대고 자 0,0 위치에 100을 집어넣었습니다. 0,0은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102, 3, 4가 될 거예요. 102, 3, 4. 뭐 당연한 거 너무 쉽잖아. 그래서 프린트 B에 보면 102, 3, 4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프린트 A를 해보니까 A도 바뀌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B는 A 이렇게 되면은 주소까지 같이 가져옵니다. 주소까지 같이 가져와서 이 두 녀석은 아예 그냥 정말 동일한 존재예요. 일심동체, 거의 부부야. 일심동체가 되어서 요 놈의 일부분을 바꿔도 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값은 같지만 다른 존재인 녀석을 만들고 싶을 때는 클론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소가 다르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해보니까 이제는 분리가 돼서 B만 바뀌고 A가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끝이 아니네. 죄송해요. 몇 개 더 있다. 자 골뱅이 연산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행렬과 행렬의 곱. 그래서 5행 7열짜리랑 7행 10열짜리를 골뱅이 곱하면은 5행 10열이 된다라는 것은 선형 대수학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죠. 제가 보이는 선대라고 해서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놓은 강의도 있죠. 5행 7열짜리랑 7행 10열짜리가 곱하고 나면은 5행 10열이 된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자 이렇게 3차원에 대해서 이 골뱅이 곱을 해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5행 7열짜리 32개랑 7행 10열짜리 32개 각각에 대해서 곱해가지고 결과물을 내요. 그래서 30by 5by 10 이렇게 5by 10짜리를 32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를 그림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5행 7열짜리랑 7행 10열짜리를 곱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곱하고 나면은 그 결과물이 5행 10열짜리가 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5행 10열 이렇게요. 근데 이러한 행렬이 32개가 있는 거죠. 32개가 있는 것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다. 5행 7열짜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따다다닥 있어가지고 이게 총 32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7행 10열이 32개 있다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점점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32개가 있다. 그때 여기다 대고 골뱅이 곱을 해주면 요 앞에 결과물은 그대로예요. 앞에 결과물은 요놈이랑 요놈이랑 곱해서 요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뒤에 놈은 요놈이랑 곱해서 이 뒤에다가 썼습니다. 뭐 단순한 원리죠. 그다음에 요놈이랑 곱해서 여기다가 썼습니다. 요거를 알고 나면은 그 멀티헤드 어텐션 요런 거 구현할 때 편리해집니다. 이렇게 쭉쭉쭉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도 32니까 32바이 몇 바이 몇? 5바이 10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심지어는요. 이 쉐입이 아예 얘는 2차원인 거예요. 30바이 5바이 7이고 얘는 그냥 7바이 10인데도 골뱅이 곱이 정의가 되고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 7바이 10짜리를 복제를 해가지고 곱하더라고요. 그래서 7바이 10짜리를 이 32개에 맞춰서 복제를 해가지고 곱하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그게 또 골뱅이 곱에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리핏을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는데 리핏 자체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녀석은 아니라서 요거는 좀 뺐습니다. 이게 내필경이라 써있는 게 군데군데 등장을 할 건데요. 앞으로도 보시게 될 텐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제가 보려고 써놓은 거지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지엽적인 것들 그냥 저가 이제 참고용으로 좀 심화된 내용으로 좀 써놓은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주석 해제해서 공부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좀 가끔 등장을 합니다. 이게 넘파이에서 지원되는 함수가 있는데 토치에서 안 되는 함수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토치에 있는 녀석을 넘파이로 가져가서 좀 처리를 하고 다시 토치로 데리고 와서 딥러닝 모델 돌리고 뭐 이런 행위들을 가끔가다 합니다. 물론 뭐 토치 안에도 이미 수많은 함수들이 잘 제공이 돼 있긴 하지만요. 그럴 때는 이렇게 변환하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 특히 그림 그릴 때 텐서형으로 돼 있는 행렬을 넘파이로 바꿔서 뭐 매트플라 라이브러리로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바꾸냐면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A는 NP 어레이로 만들고 B는 토치 텐서로 1, 2, 3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토치점 텐서 해놓고 스몰 A를 집어넣습니다. 스몰 A는 넘파이죠. 이 넘파이 어레이를 토치 텐서로 이렇게 감싸주면은 그러면 이 라지 A는 타입이 토치 텐서가 됩니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먼저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코드도 꽤 많았습니다. 토치점 from numpy라는 함수를 통과시켜서 from numpy로부터 바꾼다. 근데 from numpy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numpy로 바꾼다는 거야. numpy에서 뭘로 바꾼다는 거야. 뭐 이런 게 약간은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텐서 형태를 넘파이로 바꿀 때에는 이렇게 b라는 텐서에다가 점 넘파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점 넘파이 해주시면은 numpy.nd 어레이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런 거 이렇게 토치 텐서로 감싸서 바꿨듯이 np.array로 감싸서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압도적으로 요 방식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요거는 거의 못 받고 이렇게 쓰는 거는 압도적으로 요걸 많이 쓰길래 이거를 또 앞에다가 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마음껏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한번 주시면 질문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